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맡게 된 웹앱 코어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PWA라는 거 한 번쯤은 어쨌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웹 기술 기반이지만 네이티브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앱의 장점도 같이 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서 한번 적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번 주제를 이걸로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웹에서의 뭐 링크를 통해서 즉시 접근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과 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쉽게 검색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 앱으로서는 뭐 설치가 가능해서 그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과 오프라인에서도 일부 기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앱으로서는 설치를 해서 뭐 휴대폰 홈화면에 쉽게 추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링크를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하단에 이렇게 URL 표시가 나오는데, 이런 브라우저 UI 없이 설치를 하게 되면 풀스크린으로 전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또 웹푸시 알림 기능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오프라인 기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제 검색 엔진에 쉽게 검색을 하고, 또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함에 있어서도 앱과 같은 좋은 사용성을 보이지만 웹이 아무래도 그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가지의 또 앱으로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개발이 편리하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iOS나 안드로이드는 이제 릴리즈를 할 때 다양한 좀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지만 그냥 웹 배포만 쉽게 하면 되니까 좀 더 배포나 아니면 뭐 버전 관리가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PWA로 구현된 서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넣어놨고,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거는 좀 좀 유명한 건 아닌데 좀 인상이 깊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일단 모바일 네트워크가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뽑았던 문제점으로는 웹사이트 방문자는 많지만 그걸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서 앱 설치까지 이어지는 사람의 수가 많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을 잡아서 이제 PWA를 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워크박스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 서비스 워크를 통해서 그 캐싱 전략을 이렇게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캐싱 전략을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푸시 알림 구현이나 오프라인 대체 페이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일일 사용자 수가 좀 늘었다고도 있었고, 또 모바일 전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PWA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W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그 앱으로서 이제 보여질 때 뭐 아이콘이라거나 앱의 이름 아니면 뭐 URL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그 제이슨 파일이 필요하고, 또 서비스 워커도 필요한데 이 서비스 워커의 작동을 위해서는 또 HTTPS로 그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워커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조금 해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니페스트 파일은 제이슨 형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앱으로서 표현되는 다양한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브라우저 UI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 그냥 앱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스크린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스크린은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뭐 하단에 있는 바와 상단에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게 다 안 보이고 풀스크린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정을 해줄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 상단 바만 보이고 하단에 있는 뭐 브라우저 UI는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었고 이거를 이제 페이지 진입점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로드해주면은 얘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 워커인데요. 얘는 일단 PWA로 구현된 그 앱과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 그 중간에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하는데 얘는 되게 많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푸시 알림 등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이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서비스 워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캐싱 전략인데요. 서비스 워커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앱 진입점에서 서비스 워커를 저렇게 등록을 하는데 저 sw.js 파일로 저는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을 했고요. 뒤에 있는 스코프가 이 서비스 워커 파일이 어느 범위까지 작동을 하는지를 지정해주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그냥 하나의 파일로 했었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각각 범위마다 다른 파일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개발자 도구에서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 서비스 워커 부분이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워커가 어떤 식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서비스 워커를 다운을 받고 대기 중인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로 바뀌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 워커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가 서비스 워커 스크립트를 다운받고 파싱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일단 시작 단계다 보니까 뭐 필요한 그런 정적 자원들을 여기서 캐시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인스톨 과정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치가 끝나면은 웨이팅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액티베이팅 단계가 되는 게 아니라 웨이팅 상태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현재 활성화 중인 다른 서비스 워커가 있다면 웨이팅이 되는 거고 없다면 바로 이제 액티베이팅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 워커는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서비스 워커 하나만 허용함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 이벤트로 이제 활성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전에 예를 들어 버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전 버전 캐시를 지우는 그런 코드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추가해 주었고요.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액티베이티드 활성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푸시 알림 받거나 패치 받거나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실제로 서비스 워커가 작동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복 상태라고 해서 이때는 약간 비활성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새로운 서비스 워커가 이제 인스톨 되고 현재 서비스 워커가 이제 비활성화될 때 이제 이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봤는데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버전 1의 서비스 워커가 다운로드 되고
대기 상태를 거쳤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V2 서비스 워커, 그러니까 서비스 워커의 버전을 바꿔서 이제 업데이트한 상태로 다시 이제 가동을 시켰을 때 V2 서비스 워커가 다운로드가 되고 웨이팅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V1 서비스 워커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활성화 상태로 변하지 못하고 웨이팅 상태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의 V1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던 탭들을 다 정리해 주어야 여기가 이제 그 중복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사용하던 탭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리로드 했을 때 이제 V2가 액티베이팅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트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 기존의 캐시를 지우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삭제가 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워커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배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와 그 페이지의 중간에 위치해서 그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캐싱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5가지의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캐시만 사용하는 캐시 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전용 앱이나 완전 무조건 다 캐싱된 리소스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만 쓰고 그 페이지가 서비스 워커로 요청을 보낼 때 무조건 캐시에서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또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네트워크 전용은 무조건 네트워크에서만 받아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 퍼스트랑 네트워크 퍼스트인데 얘는 먼저 먼저 그 서비스 워커에 요청을 하게 되면 캐시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요청이 갑니다. 그래서 캐시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받아오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네트워크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트워크 우선은 그거랑 반대로 네트워크에 먼저 요청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에러가 난다면 이제 캐시로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건데요. SWR이라고 해서 캐시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그 이후에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캐싱 전략인데 페이지에서 서비스 워커로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캐시에서 우선적으로 이 페이지에 그 띄워질 값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로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내서 이제 새로운 값,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캐시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페이지에 보내면서 페이지에는 최신 데이터를 바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이제 캐시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신선한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일단 클라이언트 데이터 캐싱 기법으로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WR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싱 기법들이 있었는데 뭔가 어떤 거 하나가 특정되게 좋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페이지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캐싱 전략을 구현을 해서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서비스 워커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찾아보니까 이 워크박스라고 해서 서비스 워커를 쉽게 이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이 코드랩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해봐가지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랩에 어떤 게 있나 하고 제가 그 PWR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7개나 있더라고요. 이 관련된 게. 그래서 이것 뭔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